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탐사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과 명품 옷, 특혜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선 왜 특검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일각에선 친명 1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당은 명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 회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4조 원 정도 납부하면서 낸 사람도 납부된 세액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있을 거라는 판단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탐사 신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석유를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업적 개발은 오는 2035년 정도에 시작될 것이라며 매장 가치가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과 명품 옷, 특혜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선 왜 특검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이 6천만 원이었다는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정계획서에 따르면 692만 원이 총 식비로 책정됐는데 김 여사 기내식에만 무려 6,292만 원이 쓰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44만 원 정도를 쓴 건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 원짜리 디올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을 쓴 것과 명품 옷을 산 것, 그리고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을 특검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친명 1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당은 명분을 고심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 권리당원 등을 끌어안으며 야당을 대신 이끌 사람이 이 대표 외엔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연임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하려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기존 규정에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가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친이재명 1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던 한 의원도 나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 진행하기로 한 당헌 당규 개정 절차 논의를 일단 미뤄뒀습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회의에 최 회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스펙스 추구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에 따른 대응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로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룹 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자 그룹 차원에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가 담긴 이혼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는 약 50만 명, 세액은 4조 원 정도였는데요. 낸 사람도 납부된 세액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납세 인원은 61.4%, 결정세액은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과 세율 인하 등이 겹치면서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0.6%에서 3% 사이였던 주택분 세율도 0.5%에서 2.7%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 결정세액은 지난해보다 71.2% 줄어들며 큰 감소폭을 그렸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없다면서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판 N번방 사건은 회원수 84만 명 규모의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뜻합니다.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8천억 원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였는데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음식료품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18%나 늘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 8,0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5% 늘었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음식료품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18%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통계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각종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음식료품 소비가 늘어나 나타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남매 듀오 악뮤가 세 번째 미니 음반을 냈는데요. 사랑 노래가 담긴 러브 에피소드라는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악뮤가 세 번째 미니 음반 러브 에피소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신보는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나온 서머 에피소드와 넥스트 에피소드를 잇는 세 번째 에피소드 시리즈입니다. 지난 앨범 러블리에서는 경쾌함을 뿜어냈다면 이번엔 더 성숙하고 담백한 메시지로 사랑의 여러 단면을 노래했다고 소속사 YG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6월이 시작됐죠. 내일부터는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과 부여, 광주 등 서쪽 지역 대부분은 25도를 웃돈 하루였는데요. 반면 선선한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전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30mm, 전북에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